지금 something to domesticate 너무나 길들여진 것은 실제로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래. 그것은 같이 증발이 돼버리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take for granted 아시죠? 당연시한데 뭐 할 때까지 예술이 그것의 가시성을 회복시킬 때까지. 자, 요거는 내용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domesticated가 너무 돼 있는 것, 너무나 길들여진 것은, 자, 길들여진 것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의 당연한 부분이 된 거고,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다시금 새롭고 비일상적이고 낯설게 만드는 작업인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한테는 뭐가 일상에서 제일 익숙한가요? 저는 이제 뭐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어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은 나한테 길들여진 것일 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예술적 작업을 통해서 그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를 잘 건드려 주면은 뭔가 평소에 보던 책상이나 의자가 아니라 새롭게 보이겠죠. 비일상적인 걸로 보일 거고 낯설어 보이겠지. 그런 작업이 바로 예술의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증발해버린다는 얘기는 실제로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근데 예술이 그래서 왜 가시성을 되찾아준다고 얘기합니까? 일상에서 너무 당연한 게 돼갖고 투명해진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예술적 작업을 통해서 그것의 가시성을 회복해줄 때까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 우리는 여기는 거지. 한마디로 그것의 낯섦, 예술적 가치를 우리는 포착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어세서블하고 어프로치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번역은 어떤 예술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잘 들어맞는 이런 작업, 낯설게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딱 들어맞게 되는 그런 예술이야. 번역은. 그래서 길들여진 것은 사실은 곧 증발하고 이렇대. 예술이 가시성을 회복해주기 전까지는. 근데 이런 그 가시성을 회복시켜주는 작업에 있어서 번역이 이런 작업에 딱 맞는 예술이래. 왜 그런지 볼까요? 위대한 문학 작품은 축적하고 있어. 모방과 클리셰랑 그 맨날 뻔한 내용들 있잖아요. 물론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땐 클리셰가 아니었겠지만, 뭐 그런 인물 설정, 그런 대사, 그 이후에 모방작들이 나오면 이제 클리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거랑 여기서 바디는 몸이 아니라 이제 여러 많은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콜라식, 학술 연구와 분석, 그리고 어떤 일종의 학습 가이드, 막 이런 것들을 축적해놨어.
고전 문학이니까, 위대한 작품이니까, 이미테이션은 얼마나 많을 거며, 클리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을 것이며, 그걸 다룬 연구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그 작품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도 그것을 그냥 묻어버리는 거야. 뭐 그럴 의도로 얘네들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학술 연구가, 특히 학술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작품을 묻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위대한 문학 작품은 그거를 묻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하지만 그 작품에 대한 번역은 오히려 그것을 자유롭게 해줘. 뭐로부터? 그것의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아예 새로운 언어로 옮겨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명성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이 문학의 새로운 측면들이 발견되는 거죠. 번역은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줘. 그 돌을 다시금 돌답게 만들어준대요. 이제 여기서 돌을 돌답게 만든다는 게 일단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 돌은 우리의 되게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오브제잖아요. 요즘 돌보기도 귀하지만. 근데 그게 진정한 돌다움이 아니고 그 작은 돌조차 낯설게 봐서 진정한 돌다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 번역이라는 게. 그리고 뭐 하필이면 왜 돌이냐 그러면 이거 나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옛날에 미술 비평가가 자기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의 그 새로운 미적 측면, 그게 진정으로 돌다운 것이다. 그래서 돌을 돌답게 만드는 작업이 뭐 예술 작업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말을 인용한 거죠, 여기서는. 근데 나중에 이름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외국 사람이고 그래갖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사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얘 두 개 병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 대단한 어떤 문학 작품은 얘를 낯설지 않게 만드는 많은 모방이나 클리셰가 있지만 그 저기 뭐야, 번역이 그렇게 모방이나 클리셰 때문에 묻혀지고 있는 문학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돌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확히 어떻게 함으로써 그 작품을 아예 다른 언어에다 놓음으로써 새로운 언어적 지평으로 가는 거야. 단순히 말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냐? 새로운 언어에 위치하게 하니까. 그래서 나쁜 텍스트라는 것은, 배드한 텍스트라는 것은 베르만의 용어에 따르자면 뭐가 부족한 거야? 본래의 그 낯설미 부족한 거야. 애초에 낯설미 없어. 낯설게 볼만한 뭐가 하나도 없어. 이건 안 좋은 텍스트다. 그러면 얘는 번역을 해봤자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네가 그것을 번역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아닐까요? 이걸 뭐 어떻게 낯설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나쁜 텍스트는 번역을 거친 후에도 낯설미 없다.
진정한 예술 작품의 번역은 중요해. 뭐 때문에? 그것이 둘 다 강화하다는데? 강화하기 때문에 퀄리티를, 특징을, 어떤 특징? 이미 그 안에 내재하고 있던 특징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하고 있던 특징이 뭐예요? 그 특유의 낯설음.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죠. 그리고 이 병렬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술 작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번역이란 임기응변, 임시방편이 아니야. 그럼 뭔데? 존재의 방식이야. 작품이 우리에게 에뜨랑주, 낯선 것으로서 도달하는 존재의 방식이야. 번역이라는 것은. 괄호 안에 있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 에뜨랑주라는 단어가 헤이베르트에 의해서 포리진이라는 걸로 번역이 된대. 하지만 자기는 확신을 못 하겠대. 그 포리진에 대해서, 그 번역어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죠.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이유는 번역은 작품 안에 내재한 특징, 음, 그거를 강화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살짝 봐야겠죠? 뭐 문법적으로 어렵고 자시고 할 건 없는데 보면은 그 작품이 도달해요 우리에게 뭐로써? 에뜨랑주로서. 근데 뭐에 의해서? 이 번역이라는 존재의 양식에 의해서. 아, 얘 너무 길다. 자, 그랬는데 앞쪽에 존재의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죠? 겹치네? 위치 따라갈 수 있죠? 바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윌슨이 얘기한 것처럼 번역은 만들어 작품이 어떻게 보이게, 더 낯설게, 새롭게 낯설게 보이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메이크니까 여기 쓰임 오는 거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윌슨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번역은 결론, 작품을 그냥 낯선 것도 아니야. 새롭게, 낯설게 만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어려웠다면서요? 왜 어려웠을까? 제목은 저기 그 선지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번역의 진정한 소명. 폴링이란 단어를 몰랐다고 그랬나? 근데 여러분, 저기 뭐야. 외국 밴드 중에서도 폴링이라는 밴드도 있고, 그리고 베버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이 내세에서, 내세가 아니지, 현세에서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거둬야 된다는 신의 소명이 있다고 하면서 콜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물론 번역했을 때 얘기지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좀 알아놔야 될 거는 진즉에 좀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분석 이 정도면은 거의 빠짐없이 됐다고 생각해요.